자, 이번 강의는 주주자본주의가 경제민주주의냐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요즘이 아니라 벌써 뭐 몇 년 된 현상인데 먼저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책방에 가보면은 동학개미 주식 열공, 뭐 해외 주식 투자, 뭐 서학개미, 서학개미들을 위한 투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령 뭐 국립도서관 같은 데 가보잖아요. 거기 이 개괄식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주식 투자 관련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온통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투자, 여기에 미쳐 있죠. 먼저 이 서학개미들, 요즘에 난리가 났죠.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뭐 나녹스, 뭐 그다음에 나스닥 인버스, 뭐 온갖 뭐 저도 모르는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난 1년, 2년 정도. 근데 요즘에 엄청나게 쪽박을 차고 있다라는 얘기가 제 사방에서 들려가지고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령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서학개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테슬라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70%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지수 뭐 3배 추종 ETF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80% 정도로 빠졌고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면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서학개미들이 나 테슬라 주식 갖고 있다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부심 내지는 뭔가 자랑하는 마음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 테슬라 주식 가진 사람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지금 그 서학개미들의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다거든요. 거의 제가 어저께 신문 보니까 150억 달러 정도인가요? 하여튼 뭐 15조 원 정도의 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아마 뭐 몇십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아마 그 미국 주식을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지금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서학개미들이 톱 10 수익률 뭐 10벌 거쳐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마이너스 92, 뭐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한다는 게 바로 이 동학개미들이라고 하는데 동학개미들도 지금 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주식이 모여 있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1.93인데 이게 러시아를 제외할 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가죠. 러시아를 제외할 때 가장 많이 내려간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주가가 안 떨어졌는데 한국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뭐 이유는 뭐 많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러시아 전쟁은 아니지만은 지금 중국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이 지금 이 기름 수입 같은 게 많아지면서 뭐 무역 적자가 올해 뭐 500억 달러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지금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지 않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 코스피보다는 이 서학개미들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나마 이 동학개미들은 선방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소액주들, 한마디로 개미들이 힘이 되게 세졌습니다. 힘이 세졌어요. 이분들이 K주주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MTN, 한라인 뭐 이런 데 나온 얘기인데요. 세이브 코스피 운동. 그러니까 코스피를 살리자 운동. 주주 운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소액주주 운동을 펼치는 자발적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처럼 참여연대라든가 뭐 이런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게 원래의 소액주주 운동의 모토 중에 하나였던 자발성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점에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전면적으로 지금 추동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런 얘기 신문에 많이 보시죠?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는 회사를 쪼개는 거고 이런 얘기들인데, 회사를 쪼갤 경우에 쪼개져 나가는 회사가 보통 쪼개져 나가면서 분사하는 회사가 보통 이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가령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니까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낼 회사니까 주가가 올라갈 텐데, 야, 그러면은 LG화학. 여기 주주들은 뭐가 되는 거냐? 우린 바보냐? 쪽박 찬다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돼 나가는 거를 반대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 지금 사방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이 LG화학과 LG SK솔루션 양쪽 다 결국은 이 최태원 LG니까 이제 이 구씨 패밀리네요. 이 LG화학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재벌 총수들. 거기는 대박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소액주들은 쪽박 차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물적 분할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분들 사진 몇몇 여러분들 얼굴 아시는 분들 없죠? 왜냐? 정말 이름도 없는 소액주들 개미 투자자들이 개미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만 명이 지금 여기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처럼 나 동학개미인데 동학개미들을 울리고 있는 물적 분할을 말아라. 재벌 총수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뭡니까? 그동안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던 시민단체들, 교수분들이 얘기되어 왔던 것들을 이제는 굳이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더라도 개미들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행동주의적 개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요구사항입니다. 셀피 글로벌이라든가 파나진이라든가 헬릭 스미스라든가 이런 이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개미들이 알아서 지금 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을 내보내라. 사회사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임하겠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도 아예 우리 쪽이 선임하는 쪽으로 나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기업의 지배권 내지는 경영권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최근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가령 인다 자산운용이라든가 트러스트 자산운용. 자, 여기 자산운용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산운용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개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니까. 이 자산운용사가 이거를 영어로 펀드라고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산 규모가 몇백억 내지는 몇천억 정도가 되는 자산운용사들, 펀드들이 움직여가지고 SK케미칼이라든가 BYC라든가 한라그룹의 홀딩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배당을 높여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라.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관철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개미는 아니지만은 펀드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경제민주화 이론에 따르면은 경제민주화의 전면화, 생활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개미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들, 기관이라는 게 방금 본 이 자산운용사들, 펀드들,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개미가 됐건 기관이 됐건 간에 올해 들어와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개미들은 마이너스 18% 손해를 봤고요. 그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10%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하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초 대비해 가지고 1년간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48% 정도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로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여러 가지 그림들, 여러분들 신문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게 돈 좀 있으면은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죠. 주변에 월급 좀 제대로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공무원들, 교사들, 그리고 뭐 이 대기업 직원들, 공기업 직원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월급이 좀 뭐 한 달에 한 3, 400만 원만 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이제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하든가 아니면 월급 받는 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체가 2,7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뭐 서학개미가 될 수도 있고 동학개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적립식 펀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분들이 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 1,000만 명 정도의 이 주주들, 이분들이 과연 경제민주화의 이 일종의 원동력, 주력, 역사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경제민주화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되지 않는 면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런 식의 그 주주 활동 내지는 투자 활동이라는 것이 경제의 성장 그리고 기업의 투자 활동 증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창출 이런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투자 활동, 이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투자 활동이 과연 불로소득이 아닌 건가요? 이분들의 활동이 전부 다 땀을 흘려가지고 얻는 이른바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뭡니까? 불로소득이죠. 이렇게 많은 불로소득을 사람들이 추진하는 이 세상, 1,00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뭔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돈 놓고 돈 먹는 거에 열심히 나서는 세상.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